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야, 네. 야. 이분이 오시면 진짜 주말이구나 네. 라는 걸 아주. 절절하게 느낄 수 그렇습니다. 있는. 우리 산타클로스 나오면 이건 벌써 이제 한 해 다 간 거잖아요. 음. 언더스탠딩의 산타클로스 같은 분입니다. 이분 나오면 주말이야. 미술 선생님, 아치유니의 이세라 대표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세라입니다. 아, 오늘은 그 젠슨왕 컨셉. 그러네. 젠슨왕 컨셉 오. 맞잖아. 가죽 잠바. 가죽 잠바면 충격적이에요, 요즘 젠슨왕이지. 예. 처음 들어봐요. 네. 네. 예. 네. 오늘은 무슨 어떤 미술을 배웁니까? 아, 이렇게 시작인가요? 네. 시작입니다. 오늘 저뭐 달라진 거 없어요? 뭐 달라진 젠슨왕 스타일로 젠슨왕 컨셉. 젠슨왕밖에 없어요? 네. 달라지셨다니요. 뭐 뭐 평소처럼 뭐 모르겠. 진짜 모르시는 거예요? 네, 모르겠는데요. 저 머리 잘랐잖아요. 저는 오늘 세수했습니다. 아니, 저는 필요하면 자르는 거. 저희가 잘 몰라요. 그런 아니, 그런 먼저 딱 질책이지. 말씀을 해주셨어야죠. 아. 머리 자르셨군요. 잘 어울리네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아. 네, 네. 다시 갑시다. 다시 없던 걸로 해. 자, 이거 편집해줘. 다시 편집하고 편집해줘. 다시 네,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분이 나오시면 네. 언더스탠딩은 이제 주말이구나 예. 라는 걸 알 수 있는 바로 비유하자면 언더스탠딩의 산타클로스 같은 분이에요. 네. 산타클로스 나오면 네. 12월인 걸 알잖아. 예. 바로 그분입니다. 아치인유 이세라 대표님 모셔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세라입니다. 이세라 대표님. 머리 헤어컷 하셨네요. 야, 머리 자르셨네요. 세실 줄 몰랐어요. 야. 모르시면 제가 말해주려고 너무 했는데. 저희가 좀 세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어울리십니다. 잘 어울리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댄디한 이미지로 돌아오신. 네. 자, 야, 오늘은 뭐 돈 배웁니까? 벌기 힘듭니다. 진짜. 댓글창 진성성 없다 바로 올랐잖아. 죄송합니다. 네. 네. 오늘은 아마 이제 우리나라 분들도 굉장히 많이 좋아하시는 샤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샤갈. 샤갈, 네. 야, 샤갈 좋아. 네, 두 분은 평소에 샤갈하면 어떤 이미지를 좀 가지고 계세요? 샤갈 소 그림 그쵸? 좋아한다. 소 동물이 좀 많이 등장하죠. 또요 이쁜 여기까지. 눈 내리는 말 이거 뭐야? 내가 왜 샤갈을 샤갈 맞아요. 눈 내리는 말. 맞아요. 네, 맞아요. 샤갈 네. 맞아요. 맞아. 그런 카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샤갈 그림은 뭐 약간 촌스러움이 살짝 들어. 맞습니다. 색채가 아무래도 살짝. 많이 들어가니까. 예. 네, 맞아요. 예. 오늘은 그 샤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그러니까 몇 가지 좀 고정된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다 맞는데 색채가 많으니까 아무래도 좀 묻어나고 이런 느낌보다는 조금 촌스럽고 예, 이런 예. 느낌도 나고 또 연인을 그린 그림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고요. 그래서 뭐 미술사에 몇 안 되는 그 사랑꾼으로 또 이야기가 되기도 하고 자신의 아내 벨라와의 그 그림을 그린 거고 아하. 뭔가 중력을 거스르는 듯한 살짝 꿈속을 그리는 것 같은. 맞습니다. 맞아요. 예, 맞아요. 굉장히 시적인 그 서사적이고 문학적인 그런 그림을 많이 그린 화가이기도 합니다. 요거 뉴욕에 있는 거잖아요. 이 맞습니다. 그림. 모마에 있어요. 네. 예. 보셨군요. 뉴욕에 안 있을 대표님. 때 제 와이프가 저 그림 보더니 눈물을 흘리더라고. 내가 그래서 왜? 왜? 내가 또 똑같이 오. 물었어. 왜? 그랬더니 눈물까지 흘리려면 왜? 저걸 보니까 눈물이 난다는 거. 내가 그래서 옆에서 살짝 이해를 못 해가지고 네. 왜 저걸 보고 눈물이 날까? 얼마나 결혼 생활이 힘들었어요. 이해가 안 된다고 입 밖으로 내뱉으신 건 아니죠. 그냥 속으로만 생각하신 거죠. 반성해야죠. 네. 반성해야죠. 옆에서 아내가 네. 눈물을 흘리면 저걸 네. 보고 눈물을 흘리더라고. 굉장히 뭔가 좀 서정적인 느낌이 있죠. 예. 색채도 그렇고 따뜻하면서도 겨울하면 또 떠오르는 화가다라고 어떤 분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하시기도 하던데 사실 샤갈의 그림은 이 사람이 굉장히 오래 살아요. 78까지 살거든요. 예. 죽기 직전까지도 작품 활동을 했고 그런데 그렇게 그 오랫동안 활동을 한 것 치고는 작품이 많지는 않아요. 큰 변화는 없어요. 네. 변화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 정도 되면은 샤갈의 어떤 작품 변천사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다 보면은 이 정도 되면은 이거는 이 사람에게 게으름이 아니라 어떤 하나의 신념이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게 바로 저런 시적인 이미 현실을 떠나 있는 그런 세계인 것이죠. 진짜 모르겠어 근데 초록색 네. 인물에 소에 약간의 어떤 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늘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 샤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 사람이 유년기를 보낸 지역, 그러니까 고향이죠. 그 지역과 문화를 좀 먼저 알아야 돼요. 예. 저 중에 하나가 가보구나. 네, 벨라루스인가 보다. 맞습니다. 벨라루스가 네. 파랗게 표시돼 있네. 네, 벨라루스라는 비테프스크라는 마을에서 이 동유럽의 사람이 태어났고 충청북도 바다가 네. 없죠.
네, 맞습니다. 사방이 그냥 산만 있는 맞아요. 곳이네요. 완전한 내륙 지역. 예, 완전한 네. 내륙 지역이고 그때 샤갈이 살았던 당시에는 인구 6만 5천 명 정도의 번화한 도시였고요. 상업이 좀 발달했었던 도시예요. 그러니까 샤갈의 마을, 그 샤갈의 그림에 등장하는 그런 시골 마을 같은 느낌은 아니었지만 예. 그러나 샤갈 같은 경우는 이 도심의 외곽 지역에 사는 가난한 유대인 노동자 집안에서 태어났거든요. 아버지는 그 청어 도매상에서 육체 노동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고요. 특히 저 지역은 그 유대인에 대한 공공연한 그 차별, 폭행 이런 것들이 정부 묵인 하에 이루어지는 예. 그런 지역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샤갈은 그런 것들을 보고 자랐었고 샤갈의 가족 사진이에요. 어이, 대가족이네. 저 뒤쪽에 있는 그 남성이 샤갈인데 뒤쪽에 있는 남성 누구요? 그 왼쪽에서 두 번째 머리 그냥 서 있는. 뽀글뽀글해 맞습니다. 보이는. 네, 샤갈의 트레이드 마크이기도 해요. 네. 저런 이제 뽀글머리를 한 저게 이제 한 20대 초반 정도의 사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대가족이었고 8남매 중에 첫째였어요. 그래서 샤갈이라는 뜻은 큰 걸음이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 장남한테 거는 기대가 집에서 어느 정도 있었던 거죠. 근데 샤갈은 굉장히 그림을 좋아했었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림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게 샤갈이 살았던 그 당시의 마을 풍경입니다. 예. 네. 부동산이네. 네. 샤갈은 이제 생각해 보면은 뭔가 굉장히 고등한 교육, 미술 교육을 받은 적은 없어요. 조금 예. 사설 학원 같은 것들을 좀 몇 번 거치고, 그러니까 거의 독학으로 공부를 했다라고 봐야 되는데, 예. 이거는 샤갈이 고향 마을에서 학습을 했던,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향 마을의 미술 선생님이에요. 예우다 펜이라는 사람인데요. 아, 미술 선생님이요? 네, 미술 저것도 선생님. 샤갈이 그린 그림은 아니고. 아닙니다. 예우다 펜이 그린 그림인데 딱 봐도 그 뭔가 굉장히 사실적이고 농민들의 삶 이런 것들을 그린 것 같잖아요. 그래서 예. 샤갈과는 딱 이게 맞아 떨어지는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아, 그 선생님의 그림이군요. 네, 이거는 예우다 펜의 그림이거든요. 이 옆에 있는 건 샤갈의 또 그림이고. 뭔가 다르네. 예후다 펜이 훨씬 잘 그렸는데. 그래요? 오, 이게 예. 이렇게 관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그 저 똑같은 그림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집 그림? 집 그림도 그렇고. 이 그림은요? 이 그림도 그렇고. 이건 이제 이쪽이 사실적인 게 더 예우다 펜. 여기는 이제 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 같고. 샤갈은 못 배운 그림이다. 샤갈의 팬들이 보고 있어요. 비싸기는 오른쪽이 많이 비싸죠, 그죠? 그렇죠. 예, 예우다 네. 펜은 이제 제자로 유명해진 사람이기도 해요. 네. 근데 참 이런 것들을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샤갈은 재미있는 게 그 죽을 때까지도 어떤 태도를 유지하냐면요. 자기가 분명히 배우고 영향을 받았던 뭐 스승들, 동료 화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영향을 계속 부정해요. 나는 저들의 영향을 받지 않았고, 그러니까 완전히 독창적인 어떤 사람이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 뒤에 가서 보겠지만 샤갈의 그런 말이 완전히 거짓말이라는 거 우리는 작품을 보면서 알 수가 있거든요. 사람은 찔리는 부분을 자꾸 강조하는 법입니다. 아, 누가 뭐라고 했어? 사람이 영향 어떻게 안 받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은 왜 이렇게까지 누구에게도 뭔가 영향을 받지 않은 내가 천재다 뭐 이런 느낌을 좀 강조하는 걸까 생각을 해보면 예. 이해는 어느 정도 가요. 그 어떤 예술가들은 집안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지적인 풍토나 아니면 아예 뭐 부모 중에 한 명이 미술을 했던지 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피카소도 자신의 아버지가 미술교사이자 화가였고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클림트도 아버지가 금세공사였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샤갈은 완전히 그런 풍토로부터 멀어져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정말 그 육체 노동을 하는 집안의 아들, 가난한 그 집안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의 어떤 그림에 대한 열망을 부모가 전혀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아버지는 그래서 첫 번째 예우다 펜의 그 교습비를 예. 내주고 끝이었고 그나마 어머니가 조금 그런 열망을 좀 이해했던 것 같지만 그것도 뭐 이제 크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샤갈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자신이 정말로 이렇게 척박한 환경에서 스스로 뭔가를 발전해낸 그런 사람이다라는 스스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이거는 샤갈의 초기작이거든요. 예후다 펜과 함께 공부를 했던 초기작인데 몇 살 때쯤이죠? 저게 그러면 샤갈은 언제 태어났을까요? 1908년경에 저 13년 적어는 오타고요. 1908년경에 그려진 그림이에요. 네. 1887년생이니까 샤갈이 13살. 그러면 한 21살. 아. 21살에 그린 그림이죠. 딱 보면은 샤갈의 스타일이라고 할 수는 없죠. 색채도 좀 부족하고. 근데 이미 뭔가 조금씩 말이 안 되는 그림을 그렸네. 그림을 그쵸. 그리기 시작하는 걸로 봐서 샤갈이네요. 그쵸. 어떤 모티프가 좀 보이세요? 일단 지붕에 올라앉은 것부터가 좀 불안합니다. 저는. 난 도대체 뭘 그린 건지 모르겠어요. 그쵸. 이게 죽은 남자라는 그림인데 한 남자의 죽음을 지금 다루고 있어요. 아, 그래요. 샤갈의 회고에 따르면 저기 어두워서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예. 저기 누워 있는 게 사람이에요. 사람 시체. 누워 있는 사람이구나. 네. 옆에 아. 촛불이 있는 네, 거고. 6개의 촛불이 남자를 지금 아. 비추고 있고 네. 그 옆에 두 손을 들고 있는 사람은 저 남자의 아내입니다. 슬퍼하는. 네, 네. 네.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그 샤갈이 어릴 때 봤던 마을의 한 풍경이었어요. 예. 그 여인이 막 두 팔을 휘두르면서 자기 남편이 구해달라 자기 남편을 이러면서 막 뛰쳐나왔는데 이미 남편은 죽어 있었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6개의 촛불을 두고 장례를 좀 치러주는 저걸 복합적으로 한 화폭에 담았구나. 네,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근데 아까 이프로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저 지붕 위에 올라가 있는 저 남자 있잖아요. 예. 저런 게 이제 샤갈풍, 샤갈 스타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저거는 온전한 그 샤갈의 상상력에서 나왔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네, 왜 웃으세요? 채팅창에 나쁜 분들이 많아요. 아 왜요? 이거는 지금 저 손으로 넣으니까 아내분이 저거 만세하고 있다. 만세. 얼굴도 웃는 것 같은. 슬퍼하는 게 아니라 저거 만세 부르고 있는 거라고. 에이 진짜 너무 저도 저걸 보고 약간 슬픈 느낌이 잘 안 들어요. 아 정말요? 아 그래요? 에이, 슬프겠지 그래도. 아이 진짜. 좀 무섭다고 그림이 느꼈는데. 그렇다. 그림이 그렇다는 거지. 그렇죠. 저 바이올린을 켜는 남자, 지붕 위에 올라가 있는 남자는 되게 뜬금없잖아요. 왜 네. 지붕 위에 올라가 있을까? 근데 실제로 그 비테프스크라는 저 마을에서는요, 사람들이 지나치게 슬프거나 혹은 지나치게 무섭거나 감정이 뭔가 과잉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지붕 위에 올라가는 일들이 있었다라고요. 옛날에. 네. 아까 마을 풍경 그럴 수 있겠지. 보셨잖아요. 예. 충분히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샤갈의 온전한 상상력이 아니라 이미 어떤 현실에 기반하고 있는 거거든요. 당시에. 맞습니다. 그래. 네. 저런 어떤 모습들이 있는 거고. 근데 샤갈은 어쨌든 돈이 없는 상태에서 막 공부를 열심히 했잖아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넓은 세상을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예. 예. 근데 뭐 돈은 없고 하니까 결국은 근데 좀 재주가 좋았던 게 후원자를 구해가지고 처음에는 상트페테르부르크로 가요. 네, 샤갈의 시대에는 모스크바가 아니라 거기가 이제 거기 수도였고, 수도였죠. 네, 거기로 먼저 가서 막 그림을 공부를 하다가, 근데 그때도 유대인이라는 어떤 신분의 제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통행증이나 뭔가 이 허가증, 예. 그러니까 이미 비테프스크를 떠나서 상트페테르부르크까지 가는 데 있어서 허가증이 있어야 됐거든요. 그거를 하려고 뭐 가짜 상인증 뭐 이런 걸 아버지가 발급해주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자기 신분에 대한 제약을 이 사람이 너무 많이 느끼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상트페테르부르크에 가서 새로운 미술은 접했는데 여전히 신분에 대한 나는 유대인이구나, 나는 제약이 있구나, 이거를 버리지는 못해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를 꿈꾸게 되냐면 파리를 꿈꾸게 되죠. 미술은 네. 파리로 가고 싶어 네. 했겠지. 특히 이 샤갈의 시대에는 그랬을 테니까 정말 예술의 중심지였으니까 파리로 네. 가야겠다라고 해서 역시 또 후원자를 구해서 예. 네, 한 달에 한 40루블을 주겠다라고 해서 후원자를 구해서 파리로 가게 돼요. 근데 저 라레슈라는 곳이 당시에 그 샤갈처럼 아주 가난한 돈이 없는 이주해온 그 예술가들이 살았던 어떤 공동체인데요. 거기는 너무 환경이 열악했기 때문에 샤갈은 저런 말을 남기기도 해요. 라레슈에서는 죽던가 유명해지던가 둘 중 하나다. 네, 샤갈은 이제 유명해진 몇 안 되는 화가 중에 하나였는데 예. 저 라레슈라는 곳이 몽파르나스라는 곳에 자리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19세기 파리에서? 미술, 뭐 20세기 초반의 미술을 한번 그 서양 미술을 공부를 하다 보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몽파르나스 그리고 몽마르트르 이 두 곳을 이제 듣게 되거든요. 예. 샤갈의 시대, 뭐 지금은 의미가 좀 다르지만 샤갈의 시대의 저 두 곳은 예술가들이 젊은 예술가들, 돈 없는 예술가들이 모여 사는 어떤 대표적인 곳이었어요. 네, 그래서 파리 북부에 있는 곳이 몽마르트르, 예. 뭐 여기 몽마르트 언덕. 할 네, 때도 몽마르트. 요즘도 뭐 유명하죠. 그래서 예.
외곽이었네요. 저 당시만 해도. 그쵸. 변두리, 맞습니다. 집값 싼 곳. 물랑루즈 뭐 이런 곳들이 다 이제 몽마르트르에 있는 거고 예. 이 그림 네. 아시겠죠? 저는 여기 실제로 가봤어요. 진짜 똑같이 생겼어요 여기랑. 몰랭드라 갈레트 그 예. 풍차가 있는 곳이잖아요. 저기는 저기서 사람 빼면 아무것도 안 남는데 저기랑 똑같이 생긴지 아닌지를 어떻게 합니까? 진짜로 똑같이 생겼다니까. 저기 사람 딱 빼고 저런 아니, 그 저기서 공원이 있어. 저기서 공원. 사람을 빼면 어. 나무하고 지금 가로등 몇 개 보이는데 나무와 가로등 있는 공원이 다 저기라고요? 진짜예요. 가보면 알아. 왜 가보면. 의심하세요? 아니 물론 가보면 갔겠지만 저거 어떻게 저기랑 그림이 똑같은지 어떻게 하냐고. 진짜 가보면 사람으로 똑같네. 가득한데. 막 이런다니까. 여전히 근데 그 풍차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해놔서 아마 저 그림에는 풍차도 없잖아요. 그쵸. 가보면 알아. 진짜 가보면 깜짝 네. 놀라. 똑같아서. 저기가 그 몽마르트르의 명소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샤갈 시대보다는 조금 더 앞세대잖아요. 그래서 몽마르트르가 먼저 이렇게 그 예술가들의 집결지가 됐고, 무슨 공원이 있나 봐요 저기는? 네 여기 뭐 넓은. 풍차도 있고, 그러니까 유흥지였어요. 가난한 노동자, 젊은 노동자들이 모여서 약간 넓은 광장 같은 그쵸. 느낌이에요. 주말을 보내는 그런 유흥지, 뭐 환락지였습니다. 근데 이곳이 이제 뭐 관광지가 되고 뭐 그 캬바레도 들어서고 이러면서 예. 땅값이 오르면서 이제 화가들이 이제 아까 샤갈이 살았던 몽파르나스로 또 이주를 하게 밑으로 되는 가는구나. 거죠. 네. 강남으로. 맞습니다. 근데 이 몽마르트르는 1910년경까지도 어쨌든 젊은 예술가들의 집결지가 돼요. 그래서 세탁선이라고 해서 그 세탁선이라는 이름 좀 특이하지 않나요? 세탁선? 네. 배요, 배? 론드리 할 때 세탁선? 네. 말 그대로 세탁하는 선박인데 실제 그 당시에 센강에 이게 있었어요. 아, 세탁을 다니면서 하는 세탁물 수거하고 세탁해주고 배 안에서 다시 정박해 말리- 있어요. 그 배는 아. 정박해 있고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사람들이 막 파리로 몰리게 되잖아요. 네. 근데 가난한 노동자들이 너무 많고 또 수도 시설은 열악하고 이러니까 빨래를 할 데가 없는 곳들이 많은 거예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저런 세탁선이 하나 있고 거대한 세탁선에 와서 빨래를 하는 거죠. 강해서 강해서, 세탁을 하는 강해서. 거예요? 세탁할 수 있는 공간을 빌려주는 맞아요. 곳이었구나. 네. 센강에 정박해 있는 사람들이 정말 저렇게 빨래를 하는. 아, 그러나 네. 건물이어서는 안 되고 물이 늘 있어야 되니까 배. 그쵸. 그래서 노동자들이 주로 빨래를 하는 곳이었고 저곳은 이제 세탁선의 외형을 닮았다라고 해서 그 아티스트들이 모여 사는 거주지가 세탁선이 된 거예요. 여기에 살았던 유명한 사람으로는 이 사람이 있습니다. 피카소? 네. 이야. 이 그림도 익숙하시죠? 네. 피카소의 유명한 대표적인. 그림이 네. 있죠. 이게 다 지금 샤갈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고 그 샤갈과 동시대를 살았던 화가들인 거거든요. 이 그림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19세기 미술의 흐름을 바꿔놨다. 그러니까 네. 르네상스 이후로 쭉 이어져 오던 서양 미술의 흐름을 바꿔놨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왜 그럴까요? 흐름을 왜 바꿔놨냐고요? 네, 어떤 면에서 그럴 것 같으세요? 뭐 자기 맘대로 그리는 정도가 심해졌네요. 아주 화나신 거 아니에요? 좀 지나치기 시작했습니다. 좀 지나쳐. 네. 네. 약간 그쵸. 참을 수 있는 범위를 약간 넘어가. 지금 뭘 그리는 건가? 네. 맞아요. 이게 이제 피카소가 그 어떤 효시가 됐던 입체주의의 시작을 예, 알렸던 예. 그림인데 말 그대로 입체주의는 그 모든 뭐 사물이든 사람이든 모든 것들을 큐브 형태, 예. 입체형으로 다 바꿔버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뭔가 뾰족뾰족하잖아요. 그리고 보이는 그대로가 아니라 어쨌든 재현을 거부한 미술로 들어섰잖아요. 근데 이것만으로는 이 그림이 왜 19세기에 그렇게 중요한 작품인지를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게요. 예. 20세기에 그렇게 중요한 작품인지 설명하기가 어려운 게 이런 그림도 봐보세요. 뭐네. 몇십 년 먼저 나온 그림인데 사실 이 그림도 완전한 재현을 하고 있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치. 네, 그쵸. 자기의 비슷하긴 한데 감정을 많이 담은. 그쵸. 이 그림도 마찬가지죠. 우리 봤던. 네, 요것도 예. 뭐 보이는 그대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네. 새하늘이 저렇게 생기면 큰일 나죠. 그쵸. 뭐 요것도 점묘법으로 해서 막 점 찍어서 그린 거고. 그런데 왜 유독 이 그림을 왜 그렇게 특별하게 보냐라고 하면요. 그래도 저 앞에 그림들은 어떤 게 있냐면 단일 시점을 어느 정도 상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시각은 그쵸.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서양 미술사의 전통이 르네상스 이후의 전통이 그런 거잖아요. 원근법, 명암법. 그래. 네. 스케치하기 전, 그러니까 색칠하기 전에는 멀쩡한 그림이라는 그쵸. 공통점이 있죠. 색칠하고 나서 좀 그렇지. 네 감정이 그렇지. 많이 실렸구나. 그렇지. 네. 라고 하긴 하지만 세계 감정을 실은 근데 거죠. 피카소 그림은 색칠하기 전에 뽐만 떠나도 이건 좀 넌 심하다. 아, 넌 좀 심하다. 네. 그러니까 이런 원근법은 그 어떤 한 지점을 바라보는 한 인간의 시선을 설정한단 말이에요. 근데 피카소의 이 그림 같은 경우는 그 공식이 완전히 깨지고 있는 거죠. 인간은 동시에 여러 시점을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프로님의 얼굴을 보면서 네. 등을 볼 수는 없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지금 피카소 같은 경우는 그 다시점을 한 화폭 안에 왜 놓고 그렇게 있는 해야 돼요? 거죠. 욕심이 많아.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일단은 뭐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진짜 솔직한 표현이다. 정말- 왜 앞에 보고 등을 왜 같이 봐야 정말 되냐고. 제가 그 피카소를 불러서 물어보고 싶네요. 그러니까 이 그림 아비뇽의 처녀들 이 그림을 감이 보면 아까웠나? 두 번 그리기엔. 네, 이 그림을 보면은 그 앉아 있는 처녀를 한번 여성을 한번 봐보세요. 네. 저게 앞면인지 뒷면인지 우리 알 수 없죠. 네. 네, 그렇죠. 네, 앞뒤를 뭔가 한꺼번에 근데 얼굴은 또 정면을 보고 있단 말이죠. 예. 네.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피카소가 미술의 흐름을 바꿔놨다. 아, 몸은 뒷면이네요. 그건 뒷면 같죠. 아무래도 예. 뒷면 같죠. 예. 네, 저게 잘 구분이 안 가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네, 그렇죠. 네. 근데 이런 미술이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왜 저랬어 이제 이런 마음이 드는 거고 피카소 당대에는 이것도 미술이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카소 시기에 대중적으로 가장 인기를 끌었던 어떤 스타일은 이런 거거든요. 포스터 같은데요, 이거? 포스터예요. 네. 아르누보라고 해가지고 말 그대로 새로운 예술이다 이런 건데 아마 이름을 들으시면 또 아실 수도 있어요. 알폰스 무아라는 체코 출신의 사파가이자 뭐 일러스트레이터이자 뭐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사라 베르나르트라는 당시에 프랑스에서 너무 유명했던 너무 유명했던 그 배우, 여배우. 네, 배우의 포스터 이런 것들을 그리면서 막 너무 대중적인 인기를 끌어요. 네. 그래서 파리에서도 그때는 이제 뭐 저런 포스터나 이런 것들을 예술로 인정하지 않았는데 알폰스 무아 때문에 말 그대로 새로운 예술이 되는 거죠. 예쁘다. 예술이네. 한 예쁘잖아요. 번만 다시 보여주세요. 그 네. 앞에 그림. 야, 이건 진짜 이게 포스터라고요? 네, 이게 연극 포스터예요. 네, 네. 이 정도면 예술이지. 그래서 뭐 위에 보면 월드스 투어라고 해서 사라 베르나르트가 미국 투어를 갈 때 그런 그 홍보 포스터이기도 하고 이야. 이런 것들이 유행하고 있을 때 이 그림이 딱 나오니까 이 그림 같지 않은 예술 같지 않은 거죠. 네. 저 당시에도 피카소는 이미 유명한 화가였지요. 유명한 화가였어요? 네, 유명한 화가였죠. 그래. 특히 이제 젊은 어떤 물결을 만드는 사람이었으니까 그 아방가르드 화파 중에서는 어떤 선두주자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저렇게 그릴 수 있죠. 그래. 유명해서 피카소가 저렇게 그리면 무슨 깊은 뜻이 깊은 있을 뜻이 거야. 있었을 거야. 아. 우리는 라고 자꾸 해석을 하려고 하지. 왜 앞뒤를 같이 그리냐고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참 재밌는 거는 피카소는 이렇게 그 입체주의의 효시가 되어 놓고 예.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스스로 입체주의를 떠나요. 계속 이어가질 않아요. 예.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도 지금 이 입체주의 미술을 보면은 약간 좀 도식적이고 좀 기계적이라는 생각 안 드세요? 뭔가 입체주의는 정말 그 다양한 각도로 사람을 보여주는 건데 예. 근데 이게 사람의 내면을 다양한 각도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정말 외면을 막 비추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약간 또 입체주의의 한계이기도 한 거예요. 새로움이었지만 또 한계이기도 한. 그래서 피카소는 많은 화가들이 자기를 따라서 입체주의로 막 뛰어드는 걸 보고 더 이상 자기 작품이 개성이 없는 거예요. 모든 화가들이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따라하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이제 입체주의를 떠나게 되는 그렇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입체주의 뭐 이런 얘기를 왜 했냐면 우리 이런 작품들 샤갈의 작품 나와 마을 뭐 눈 내리는 마을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작품을 보면은 약간 뭐가 그런 느낌이 있네요. 좀 겹쳐지지 않나요? 분할해서 하는 거랄지
맞아요. 그쵸? 그러니까 분명히 특히 샤갈이 1910년도에 파리에 오는데 예. 이때 1907년에 저 아비뇽의 처녀들이 발표가 되고 입체주의가 막 유행하던 때였어요. 예. 그 누가 뭐라고 해도 파리 미술계의 선두주자는 입체주의였기 때문에 샤갈이 이 영향을 몰랐다거나 받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샤갈은 그 영향조차도 부인하지만 우리는 이런 대표작들을 보면 영향을 받았구나 약간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뭔가 알 수가 있죠. 입체주의. 큐빅 느낌이 있어요. 그쵸? 음. 이런 것들의 영향을 당연히 받았을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야수파라고도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마티스 하면 색채거든요. 예. 이 다양한 색채의 영향도 당연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입체주의, 뭐 야수파, 표현주의 모든 어떤 화풍들을 샤갈이 골고루 조금씩 담았네요, 정말. 네, 습득한 거예요. 샤갈은 좀 보수적인 어떤 그 분위기 안에서 미술을 공부했기 때문에 파리에 와서 본격적으로 뭔가 누드를 좀 예. 그 그려보기도 하고 이랬는데 이런 누드도 야. 마티스의 것과 너무 비슷하죠. 약간 네. 약간 느낌이 비슷하네. 왼쪽과 인체를 오른쪽이. 표현하는 방식. 아.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보면 아 샤갈이 파리에서 정말 그 마티스든 뭐 피카소든 누구든 그 동년배 어떤 화가들, 동시대 화가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자기 화풍을 확립해 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조금 전에 샤갈 저것도 마찬가지고 네. 조금 전에 샤갈 그림 저거는 네. 저기 이렇게 표현하면 좀 너무 그렇긴 한데 우리 저녁에 퇴근 무렵에 아파트 진입로에 보면 네. 그 어디서 베트남에서 수입해온 그림인지 하여튼 전국에 똑같은 그림인데 저거 나 저 옛날에 또 봤는데 또 있네. 뭐 해바라기 그림 중심으로 막 이렇게 네. 쫙 한 50개 늘어다 놓고 파는 그 그림이 있어요. 네. 그 그림에 화풍이라는 게 있습니다. 있겠죠. 근데 뭔가 좀 싸 보이는 아. 있는데 네. 저기서도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아오. 비슷비슷해서 다. 아니면 이게 색 때문에. 뭐 색을 사용하는 방식이라든가 뭐 네. 터치라든가 네. 조금 전에 그 누워 있는 여성분 그림 같이 한번 볼까요? 저기 왼쪽 그림 뭐 저는 그냥 비슷한 느낌을 받습니다. 어떤 그냥 건지 알 것 같아요. 샤갈이니까 아유 저거 샤갈이구나 훌륭한 그림이네라고 하지 그냥 샤갈임을 가려놓고 처음 보면 저거 집에 하나 거실래요? 그러면 나 2만 원 넘으면 안 사. 는 느낌이 몰라 저만 드는지. 그래서 도대체 잘 그린 그림이라는 게 뭐냐? 잘 그린 싼 그림이라는 그림이라는 건 뭐냐? 아니 뭔가 근데 제가 보기엔 그림마다 약간 자기한테 터치하는 그림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그 뭐든. 그림을 보고 갑자기 뭐가 이렇게 확 와닿는 그림이 그렇지, 있으니까 그렇지. 그거는 일반화시키기 어렵죠. 그러니까 이 프로님의 눈에는 저건 2만 원짜리인 거고 누구한테는 너무 그림이 좋은 거고. 정말 정말. 샤갈 가려도 가려도 알겠습니다. 그럴 수 있다. 근데 어떤 맥락에서 말씀을 하신 건지 너무 잘 이해가 돼요. 그리고 실제로 샤갈이 파리에서 어쨌든 샤갈은 상업적인 성공을 거두거든요. 독일에서도 거두고 말년으로 갈수록. 근데 묘하게 이런 게 있었어요. 그 모더니스트들, 그러니까 세련된 뭔가 그림을 그리거나 새로운 어떤 것들을 계속 화풍을 개발해내는 선두주자에 있는 그런 화가들 있잖아요. 예. 그런 화가들은 샤갈을 좀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 인정하지 않았을까? 우리식으로 쉽게 말하면 촌스러운 게 있는 거예요. 샤갈의 그림에 네. 당시 미술계에서는 거기서도. 뭘까 하여튼 어. 뭔가 좀 찝찝함이 남아. 이제 예. 그러면은 왜 촌스러울까? 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샤갈의 상상력 자체가 지금 영감을 받는 것 자체가 어디에 있냐면 이 사람 계속 넓은 세상을 향해 왔잖아요. 예. 상트페테르부르크도 갔다가 파리로도 왔다가 나중에 베를린도 가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세계 시민이 되어가는 과정에서도 이 사람의 근원적인 상상력, 원천은 벨라루스, 영감의 벨라루스. 원천은 거기 있어요. 어렸을 때 마을. 네,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시골적인 느낌이 드는구나. 뭔가 도시적인 느낌이 안 들고.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실제 처지는 세계 시민으로 계속 살아가지만 뭐 파리 시민권도 받고 막 이러지만 여전히 상상력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한번 보여줘 보시면은 이게 그 창밖으로 보는 파리 풍경을 그린 거거든요. 예. 근데 에펠탑 말고는 뭐 이제 건물들도 있지만 그 외의 것들은 어디가 파리냐는 거죠. 다 저거 모르겠어요, 고향 마을의 어떤 그런 그 느낌을 것들을 가지고 온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 동물의 사람 머리가 결합되어 있는 거,
뭐 이런 것들 있죠. 예. 이런 상상력도 역시 샤갈이 완전히 창안해낸 게 아니라 샤갈이 믿었던 종교와 그 깊은 연관을 맺고 있어요. 샤갈은 당연히 샤갈의 집안은 유대교를 믿었고 예. 근데 그 중에서도 유대교의 분파인 하시디즘이라는 걸 믿었어요. 그게 뭔데요? 하시디즘이 정통 유대교와는 조금 다른데요. 정통 유대교는 좀 형식적이고 뭐 엄숙하고 엘리트주의, 현학적인 거, 뭐 지적인 거 이런 것들을 좀 강조했다면 하시디즘은 신과의 직접적인 교류나 감정적인 어떤 만남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엄숙하게 앉아서 뭐 기도를 드리고 그 성경을 읽고 이런 게 아니라 박수 치면서 박수 치고. 심령 대부흥. 이거 우리나라 잘하는데 그거 우리나라가. 네. 네, 뛰어다니고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아까 우리가 중력을 거스른다라는 표현했잖아요. 샤갈 인물들. 지금 저 파리 풍경 그린 것도 예. 바깥에 보면은 사람이 날아다니고 있잖아요. 저런 것들이 다 지금 실제로 이 종교 축제의 어떤 세레모니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샤갈의 와이프죠. 그러니까 벨라가 하시디즘식으로 진행이 된 유대 축제에 대해서 회상한 장면을 보면요. 예. 식탁을 한쪽으로 젖히고 의자들을 구석으로 걷어차 버리고 사람들은 한 발로 뛰어다니고 옷을 그 열어 젖히고 짐승 소리를 내면서 공중제비를 돌고 그랬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 풍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식탁보가 막 날아다니고 이거 다 샤갈의 그림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하시디즘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동물을 정말 그 기이할 정도로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소. 저긴 고양이. 네. 뭐. 그래서 죽은 사람의 영혼이 정말 그 동물 안에 깃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함부로 대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뭐 염소, 닭, 아하. 새 뭐 이런 것들을 특이할 정도로 정말 동물과의 교감이나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네. 그래서 소나 이런 것들이 자주 등장하는 것도 거기에서 또 우리가 기인을 하고 정신 있습니다. 세계가 매우 독특했네요, 아주. 어떻게 보면 평생을 고향의 어떤 그 자기 뿌리를 떠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그렇구나. 이런 것들은 너무 예쁘잖아요. 정말 근데 장식적. 옆에 지금 저게 닭이에요? 수탉이에요. 네. 수탉이죠. 결혼식장에 음, 수탉이 있었던 거죠. 음. 근데 이제 입체파의 특징을 저보고 표현하라고 하면 수탉이 거의 팽수 크기인데? 그러니까 크기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무시되는. 무시하고 네. 어딘가 있기는 있어. 야, 수탉이 예를 들면 야 수탉의 벼슬이 어디 있어? 하면 저기 있어. 있기는 다. 예. 그러니까 정말 그런 어떤 이게 문학적인 상상력일 수도 있고 뭐 시적인 상상력일 수도 있고 이 상상력이 죽을 때까지도 지속이 되거든요. 예. 매체는 계속 바뀌어요. 뭐 스테인드 글라스를 하기도 하고 도자기를 굽기도 하고 다 바뀌지만 거기 그려진 것들은 좀처럼 바뀌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끈질긴 일관성을 그러네요. 가지고 있는 게 샤갈의 그림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 샤갈을 우리가 뭐 미술사에 아주 유명한 뭐 나쁜 남자라고 하면 피카소를 들고 유명한 뭐 사랑꾼이라고 하면은 샤갈을 들거든요. 샤갈은 저 자기와 한 몇 살, 7살이었나? 8살 차이가 나는 벨라 로젠펠드라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그 결혼 전후로 정말 벨라는 샤갈의 모든 그림에 등장을 해요. 정말 뮤즈 중에 뮤즈였고 실제로 벨라가 좀 먼저 죽는데 그때 샤갈이 뭐라고 하냐면 벨라는 유대교의 뮤즈였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거든요. 유대교의 뮤즈였다. 네, 자기 그림에 이제 그만큼 많이 등장을 하니까 49세에 돌아가셨구나. 일찍 돌아- 이게 와이프를 네. 그린 거예요. 샤갈의 생일날 이것도 뭐 완전한 상상은 아니고 이 벨라가 뭐 저 뒤에 보이는 스카프 같은 거 있죠. 저기에 뭐 먹을 거와 뭐 꽃과 뭐 선물을 싸들고 옵니다. 그래서 샤갈이 그런 것들을 이제 걸어두고 너무 기뻐가지고 입을 맞추고 있는. 샤갈 생일에. 네, 샤갈 생일에. 네, 그런 모습이에요. 저 그림 진짜 특이하네. 네. 이런 와, 것들도 이것도 그 벨라예요, 와이프와, 다. 네, 네. 그러네 딱. 다 날라다니는구나. 네. 왜 이 시기에 이렇게 그 와이프와의
그림이 이렇게 많아지고 했냐면 뭐 15년도에 결혼을 하기도 했었고 근데 14년에 잠깐 마을에 들려서 사실 그 전에 이미 1909년도 그러니까 파리로 떠나기 직전에 벨라를 알게 되고 근데 샤갈은 또 그 사랑에 빠지지만 매몰차게 떠나요. 샤갈이? 네. 언제요? 결혼하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그래서 4년 동안이나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계속 서신으로만 왕래를 하거든요. 벨라랑. 그래서 결혼했구나. 그래서요? 왜요? 애틋하니까. 애틋해서. 저 4년을 계속 만났으면 안 됐을 겁니다. 아, 예. 네. 그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점점 좀 벨라가 벨라는 굉장히 잘 사는 집딸이었거든요. 샤갈과는 조금 달랐어요. 그래서 점점 편지나 이런 것들이 좀 시큰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샤갈이 좀 애가 닳죠. 그래서 잠깐 고향에 가서 벨라를 보고 와야겠다라고 하고 1914년도에 오는데 전쟁이 터져요. 그래서 본인의 의지와는 다르게 몇 년 동안 고향에 있게 됩니다. 국경이 봉쇄되고 뭐 이러면서 몇 년 다시 당연히 파리로 떠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듬해 15년도에 결혼을 하고 근데 이때 뭐 샤갈은 이제 크게 불행해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예. 다만 이제 파리에 두고 온 그 전엔 또 독일에도 있었으니까 독일에 두고 온 자신의 그 몇백 점의 작품들 예. 이것에 대한 어떤 불안이나 좀 불안이 그런 건 있었지만 그러나 어쨌든 다시 비테프스크에 와서 사랑하는 벨라와 가정을 꾸리고 하면서 이게 행복하니까 이런 그림들을 계속 그리게 되는 거죠. 야. 화풍이 정말 색채도 샤방샤방한 걸로 바꿨네. 약간 행복한 분위기로 바뀐 것 같네. 그렇죠. 이 그림도 샤갈의 좀 중요한 작품 중에 하나로 꼽히는데 이것도 역시 샤갈의 유대적인 그 상상력 예. 혹은 뭐 뿌리 이런 거에 좀 기인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떠 있는 이 노인 자루를 들고 있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 것 같으세요? 어떤 느낌이 좀 드세요? 산타크로스? 산타크로스. 우체부 같기도 하고 자루를 들고 있으니까. 근데 사실 이때는요 가난한 어떤 자기 마을에 대한 마음 아픈 그게 좀 담겨 있어요. 예. 이게 유대 문학에 자주 등장하는 인물인데요. 방랑하는 유대인 캐릭터예요. 루프트 맨슈라는 사람인데 공중을 떠돌며 살아가는 인간 캐릭터입니다. 근데 도시 상공을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지만 도시 상공을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국어를 하고 실제로는 있을 점은 실제로는 아니죠. 네. 전설 같은. 그렇죠. 문학에 유대교 문학에 자주 등장을 해요. 이게 샤갈 그림은 유대교 문화를 잘 이해해야 딱 보면 야, 맞아요. 도깨비 방망이네. 딱 알아. 우리는 딱 아는 건데. 민화에 나오는 저거네. 뭐 이런 그쵸. 게. 그런 거였는데 우리는 잘 그 배경을 모르니까 이해를 우리로 못해. 치면 김삿갓이네. 우리로 치면 김삿갓 같은 거지. 딱 보면 김삿갓이네 이런 느낌. 그런 어떤 이 사람의 문화적인 뿌리를 알아야 좀 더 잘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샤갈의 그림은. 근데 화가들의 그림을 보면 그 한참 사랑에 빠졌을 때나 결혼 초기 네. 사람은 다 초기만 좋은가 봐 서로. 그때는 화풍이 싹 달라. 샤방샤방해진 느낌이죠. 그렇게 되는 경우가 꽤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진짜 자기가 결혼하고 나서 이게 너무 행복해서 그런 건지. 도파민이 많이 나올 때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까? 아니면 오빠 나 이거 좀 이상해. 그럼 그래? 네. 내가 바꿔줄까?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자신을 버리고 그녀의 맞춰주는? 원하는 걸로 잠깐 맞춰주던. 본인 화풍이 좀 달라지고. 그러다 다시 자기 화풍으로 오지. 왜 남의 그러면 간섭을 하고 그래? 다시 이제 정신을 차리는. 네.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바뀌더라고요. 아니 생각이 좀 바뀌긴 했을 것 같아. 감정에 따라 그림이 달라질 테니까. 그렇죠. 네. 뭐 이런 그림들은 지금 샤갈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기 전에 파리에서 그렸던 그림인데 7 손가락이 있는 자화상이라는 그림이에요. 이야, 근데 왜 일곱 손가락을 왜 그랬을까요? 그것도 역시 유대교 문화입니다. 그것도? 일종의 어떤 관용적인 표현인데 7 손가락으로 일한다라는 표현이 있었다라고 해요. 열심히 일한다는 거죠. 열심히 일한다. 네. 지금 열심히 파리에 와서 작업을 하고 있는 자기를 나타내고 있는데 근데 재미있는 거는 이 사람이 지금 저 양쪽에 있는 그림을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하나는 에펠탑이고 다른 하나는 비테프스크 마을이에요. 회당이 있는 회당이 그림이? 있는 그래서 러시아를 떠나서 이제 파리에서 살고는 있으나 정서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어쨌든 저 비테프스크를 떠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이 다 양립하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고는 있지만 그러나 샤갈이 지금 그리고 있는 저 그림 7손가락으로 그리고 있는 그림은 지금 이거거든요. 러시아와 나귀들과 뭐 기타 등등에게 역시 고향 마을의 풍경을 그리고 저 고향 그림을 예전에 한번 그렸던 맞아요. 그림인가 네. 보죠. 예전에 먼저 그렸던 그림을 목이 잘렸는데 근데? 네, 저것도 역시 뭐 그런 상상력으로 봐주시면 돼요. 입체파의 특징이라고 했잖아요. 어딘가는 있어. 왜 이분은 목이 없어? 네. 어딘가에 있어. 일부러 띄워놓은 거 아니야. 네. 유대교 뭐 회랑도 보이고요. 예. 이런 상상력들이 막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나의 그 뿌리는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진짜 있는 거예요. 고향을 못 벗어났네. 네. 샤갈은 네. 정말 고향 속에서 계속 살았군요. 네. 그러니까 민속 문화, 뭐 정서적인 어떤 견고함,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파리에서 새로운 미술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피카소 같은 화가들에게 이런 샤갈의 이런 것들이 너무 특이해 보였겠네. 어떻게 보면 좀 웃겨도 보이겠죠. 물론 피카소는 샤갈을 인정했지만, 굉장히 네. 인정했지만. 그랬어요. 네, 이건 뭐 누워 있는 시. 네. 다시 좀 평범해지기 시작하나? 이건 신혼 때 그렸나? 오, 신혼여행 때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 이거 저건 샤갈의 그림이 아니라 벨라의 그림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벨라가 저런 걸 좋아한 거예요. 벌써 색감이 샤방샤방 하잖아요, 벌써. 원래는 벨라가 옆에 누워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네. 아랫단에 벨라가 그려져 있었는데 그건 이제 좀 나중에 수정을 하면서 이제 샤갈 혼자 누워 있는 것으로 바뀌었는데 이 그림을 제가 왜 가져왔냐면요. 이 제목이 누워 있는 시인이잖아요. 예. 샤갈은 기본적으로 자기의 작품을 시의 세계라고 정말 생각했어요. 문학이 아니고 소설도 아니고 시. 그래서 자기는 예술을 하는 데 있어서 과학적인 것들, 그런 과학 이성적인 생각, 판단, 과학적인 사고 이런 것들이 방해가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거 이런 것들도 방해가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샤갈의 어떤 이런 작품들 변하지 않는 이런 화풍이 좀 이해도 되거든요. 그래, 그러네. 그러다가 이제 고향에 오게 되잖아요. 그럼 화풍이 약간 변화가 생기는 게 예. 이제 너무나 가난한 그리고 본격적으로 탄압이 시작된 유대인들 이런 것들을 자기가 곁에서 지켜보게 되면서 예. 샤갈은 사실 정치적인 어떤 성향이나 이런 것들이 약했던 사람이거든요. 시를 좋아하는 정말 시인이었으니까. 근데 점점 이런 의식들이 좀 생기면서 유대인들을 이렇게 그리기도 시작해요. 합니다. 가난한 유대인들. 그래서 뭐 기도하는 유대인, 뭐 신문파리 유대인, 뭐 이런 것들을 그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한창 샤갈이 고향에 머물던 당시에 이때는 이제 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고 뭐 이러면서 샤갈에게 고향인 비테프스크에서 어떤 인민을 위한 미술학교 예. 이런 것들을 세우고 교장이 되어달라라는 청이 와요. 그래서 실제로 샤갈이 그거를 해요. 네, 하거든요. 근데 결과는 역시 어떤 새로운 미술을 추구했던 러시아의 화가 말레비치, 화가라고 불러야 될지 뭐 사상가라고 불러야 될지 좀 그런 게 있지만 어쨌든 말레비치도 그 학교의 교사로 오게 되는데 이 말레비치에 의해서 추방당해요. 왜요? 말레비치의 내 눈에 보면 샤갈 같은 화가는 완전히 구악의 느낌인 거죠. 옛날 미술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어떤 막 색색깔의 미술 뭐 이런 것들은 혁명과는 맞지 않다. 라는 거죠. 예. 미술을 넌 즐기냐? 뭐 이런. 재밌냐 뭐 이런 거였을까요? 네. 저 네. 네모난 건 말레비치의 그림이에요? 네. 이 그림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그림이에요? 그림이에요. 흰색 린넨천에 검은색 사각형을 그려놓은 제목이 그래서 검은 사각형인. 야. 저 때부터 네. 화가들의 우기기가 시작되는구나. 쉽게 살았네. 우리가 아까 그 피카소 예. 그림 얘기하면서 뭐 몬드리안 뭐 이런. 네. 20세기 초에 어떤 미술의 흐름을 바꿔놨다라고 했잖아요. 말레비치의 이 작품은 더 나아가서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급진적인 작품으로 우리가 미술사에서 평가를 하거든요. 저게 이제 저게 딱 그냥 작품인 거예요. 15년도에. 말레비치는 이거를 통해서 뭐를 하려고 했냐면요. 완전히 현실 세계를 떠난 미술을 보여주겠다. 떠난 예술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러니까 말레비치도 처음에는 입체주의를 받아들이고 뭔가 좀 해봤거든요. 예. 근데 말레비치가 보기에 입체주의도 결국은 현실을 모방하는 거라는 그렇지. 거예요. 뭔가 어떤 식으로든. 뭔가가 사람의 몸이든 뭐든. 근데 저거는 뭐를 그렸는지 잘 모르겠잖아요. 사각형은 어떻게 보면 실제 어떤 사물이라고 할 수는 없죠. 개념에 좀 그렇죠. 가까운 그렇죠. 거고. 그러니까 완전히 현실을 떠난 미술인 거예요. 말레비치는 저런 미술이 이제 정말 우리가 해야 될 미술이다. 현실 세계를 떠나고 미술은 더 이상 무엇인가를 재현해야 한다는 거, 그러니까 현실 세계의 어떤 하위 개념이 아니다. 이야. 완전히 뭔가 이게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순수한 미술. 평론가에 가까웠네. 네. 미술이긴 해요. 그럼 저라면? 미술이긴 해요. 어떤 거 같으세요? 뭘- 미술처럼 보이세요? 뭘 그래도 미술이긴 할 수는 있겠지. 아니, 그러니까 뭘 그려야 그림이지라고 하는 까만색을 그렸다. 까만색을 열심히 그렸다. 개념에서 검은 사각형이라고 자기도 하니까. 내가 진짜 자대서 사각형을 잘 그렸어요. 그러니까 저런 그림들이 있죠. 있는데 나 저거 어떻게 소개할 줄 모르겠어. 말레비치가 이 작품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이 사람이 예. 이 작품을 처음에 발표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발표했느냐를 예. 보면 알 수 있는데 이게 1915년도에 말레비치가 전시회에서 이 작품을 처음 발표를 하는데 네. 다른 작품들은 지금 다 벽에 걸려 있잖아요. 어. 근데 저 검은 사각형은 모서리에 걸려 있는 거 보이세요? 네? 왜 그랬어요? 저게 다 검은색으로 몽을 한 것 같네. 그렇죠. 예. 예. 일단 기하학적인 것들은 다 이제 공통점인데 예. 뭐 사각형 이런 것들로 다 환원하고 있는 건 공통점이지만 저 검은 사각형만은 모서리에 걸어놨단 말이에요. 예. 저게 러시아의 어떤 전통에서 이코나는요 저렇게 모서리에 걸었대요. 뭐는? 이코나 어. 종교적인 어떤 그림. 음. 근데 이코나는 우리가 보면은 정말 말 그대로 종교화였거든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기도를 하는 그림인 거지 감상이나 평가의 대상이 아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술이 이미 아니에요. 사실 이콘화라고 우리가 부르고는 있지만 그러니까 잘 그렸다 못 그렸다 평가나 감상의 대상이 아닌 게 이코나인데 그런 이코나가 걸려있는 방식을 그대로 자기의 검은 사각형을 저렇게 걸어놓은 거예요. 이코나처럼. 그럼 저거는 뭐랄까 이제 이거는 나의 이 검은 사각형 이런 그림은 하나의 작품이나 그림이 아니다라는 선언일 수도 있는 거죠. 하나의 새로운 미술, 그러니까 정말 신앙처럼 뭔가 이코나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했다는 거죠, 그렇죠. 본인이. 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말로 주장했다기보다 저렇게 디스플레이를 함으로써 보여주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자기 작품을 이 검은 사각형이라는 걸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건데 어쨌든 너무나 급진적인 방식으로 모든 현실적인 요소를 지금 거부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참 웃긴 것은 말레비치 말년에는요 이런 작품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갔네요. 왜 그랬을까요? 저건 요거는- 본인이 그림이 다시 아니라고 생각했나? 저거는 본인이 사각형은 그린 게 아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인은 다시 그림은 이런 게 아니야.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바뀌어서. 생각이 바뀌어서. 뭐 일단 정치적인 상황이 가장 좀 컸을 것 같아요. 예. 스탈린이 집권을 하게 되고 하면서 정치적인 압박이 들어오고 예. 더 이상 사실 이런 절대주의 미술 있잖아요. 예. 이 말레비치 이걸 절대주의라고도 하는데 이런 식의 그림을 처음에는 사회주의에서 좋아했어요. 왜요? 왜 좋아했어요? 좋아하냐면 물질을 다 떠나 있잖아요. 우리는 이상을 추구하니까 물질성이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말 없고 뭐 정물도 없고 그쵸. 네. 사람도 없고 저기에는 뭐 비싼 물건도 없고 뭐도 없고 오로지 막 이념만 있는 그렇죠. 네. 그래서 처음에는 저런 거를 이 사회주의에서도 어떤 선전 미술의 하나로 해야겠다라고 예. 하는데 근데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면서도 느끼잖아요. 너무 관념적이고 너무 이게 머리로 한 미술 맞아요, 같은 맞아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주의에는 또 맞지 터칭이 않는 없어. 거예요. 터칭. 네. 사회주의도 뭔가 선동이 있어야 돼요. 그쵸. 근데 그렇지. 터칭이 없잖아. 딱 봐서 즉각적으로 농부를 그리든 뭐를 하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절대주의 화가들을 배척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말레비치는 말년에는 어쨌든 다시 이런 그림을 사람 돌아가기도 그림으로. 하는데 예. 근데 저 자화상의 오른쪽 아래에 있는 서명 보이세요? 저 오른쪽 서명이 아래. 예. 검은 사각형을 그려놨어요. 아하. 자신의 생각은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도 지구는 돈다. 뒤끝 있네. 뒤끝 있어. 네. 아. 네.
그래서 뭐 3차원에 존재하는 이런 세계가 다 환영이다, 한낱 거짓에 불과하다 이런 것들을 말레비치가 주장하면서 검은 사각형을 그렸지만 그러나 이제 그런 미술 운동은 사실은 이게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다시 이런 그림으로 돌아간 것도 있겠지만 그 외의 이유도 저는 존재한다라고 보는 게 말레비치의 검은 사각형은요 이미 그 자체로 완성이에요. 예술의 완성. 가장 본질적인 것만 말레비치에 의하면 뽑아놨잖아요. 예. 그 이상 더 나아갈 수가 없죠. 가장 본질적인 것만 지금 뽑아놨는데 그래서 검은 사각형. 네. 뭐 본질이 더 심플하고 더 압축할 수 없다. 더 할 수 없어요. 아톰 같은 네. 거구나. 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본질이 모두 그려지고 뭐 추출이 됐다면 사실 그림은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죠. 실제로 말레비치는 저 그림을 1915년도에 발표하고 나서 그 뒤부터는 어디로 나아갈지를 모르고 검은 사각형 그렸다가 붉은 사각형 그렸다가 이렇게 색깔만 조금 변주를 했다가 그것들을 막 겹쳐서 십자가로 했다가 막 이런 식으로 해요. 근데 그것도 자기 모순에 빠지는 게 결국은 뭔가를 또 재현하고 있는 그렇지. 변주를 해. 그렇지. 왜 표현하려고 해? 네. 집착이고 욕심이지. 하얀색, 까만색 그림 그다음에 그릴 게 없지. 그렇죠. 네. 또 말레비치의 저런 어떤 관념적인 미술은 결국은 좀 갈 곳을 잃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미술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나라의 그 박서보 네. 화백 그림이 그냥 뭐 저런 류잖아요. 난 모르겠어. 그래서 보러 가도 몰라. 뭐 이렇게 저런 모르는 내가 추상화 창피해. 추상화는 저런 걸 보면 사실 피카소 그림도 추상화에도 못 들어가잖아요. 저런 쪽에 그렇죠. 비하면. 저건 완전 근데 우리 부진이니까. 피카소부터 벌써 이해를 잘 못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가면 볼 참- 때는 차라리 저런 추상화가 마음 편해요. 왜요? 피카소 그림은 마음이 불편해. 아. 왠지. 아니 그래도 실제로 피카소 예를 들면 게르니카 이런 걸 보면 네. 우와 뭐 이런 느낌은 든데 그 그렇죠. 어떤 크기도 압도하는 워낙 게 좀 크고 있죠. 초등학교 미술 시간에 봐서 우아하는 거 아닌가? 몰라요. 크기에 놀란다는 음. 거예요. 그런 건 있다고는 하는데 음. 저런 네모나고 막 줄 있고 이런 건 잘 좀 모르겠어. 참 근데 제가 듣다 보니까 두 분의 그 입맛을 맞추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추상화는 어렵고 또 샤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이런 거 하면은 또 촌스럽다 그러고 아니에요. 이건 예쁘네. 아니에요. 이건 예쁜가요? 추상화 몇 번 보니까 샤갈의 그림이 왜 의미가 있고 정감이 좀- 이거는 정감까지 아까지 저거에 알겠네요. 비하면은 진짜 정감이 너무 가요. 정감이 좀 가죠. 그래. 네. 이 그림은 이제 샤갈이 조금 경제적으로 조금 안정이 되고 뭐 했을 때 그렸던 그림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좀 유대교의 어떤 관습, 뭐 관습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조금 없어지고 있는 게 보여지죠. 아마 이때는 샤갈이 상업적으로 이런 작품들이 좀 팔린다라는 것을 알고 나서 유대교의 뿌리를 보여주는 그 1911년도부터 했던 10년대 초반에 했던 파리 시기의 그림과는 또 예.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연인을 그렸어도. 자, 아마 이프로님이 봤던 그 느껴진다라고 했던 다 똑같은 것 같다라는 그림들이 아마 이런 화풍에 더 가깝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싶어요. 이게 뭔가 이렇게 순수한 느낌이 드네요. 샤갈 그림은 뭔가 시골 사람다운 순수함 그런 네. 게 느껴지네. 사랑도 보통 그 뭐가 많잖아요. 막 좋아했다가 유부녀를 좋아했어, 뭐 그래 차였어, 네. 뭐 온갖 그런 게 많은데 네. 샤갈은 그런 느낌이 없어요. 제가 그냥 그러면- 되게 순수하게 좋아하고 그런 그쵸, 느낌이에요. 그쵸. 벨라가 그런 그림을 좋아한 거예요. 그냥 벨라가. 제가 그럼 두 분의 어떤 그 믿음, 예. 순수함 이런 것들을 좀 한번 파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샤갈이 벨라를 정말 사랑했거든요. 그러나 벨라가 첫사랑이었지만 끝사랑이라고는 하지 않았어요. 그럼. 벨라가 먼저 죽잖아요. 44년도에 바이러스에 걸려서 먼저 죽고 나서 샤갈이 또 연인이 한 명 있었어요. 예. 죽기 전에 있었죠. 네. 새로운 여인 젊은데 오른쪽은 피카소고 왼쪽이 새로운 여인이에요? 피카소는 어디서 나와요? 아 피카소래. 샤갈. 피카소도 여성 편력이 꽤 있었어요. 그렇죠. 버지니아 해거드 맥닐이라는 여인이고요. 샤갈과는 그 30년 차이. 아이고야. 나이 차이가 꽤 났죠. 예. 네. 그래서 이 샤갈과 버지니아 해거드 맥닐은 벨라가 죽고 나서 이루어지는데 샤갈이 이때 이제 뭐 깊은 슬픔에 좀 빠졌겠죠, 어쨌든. 그래서 예. 혼자서 뭐 이렇게 좀 자기를 돌보지도 못하고 이러니까 샤갈과 벨라의 유일한 그 자식이 딸 이다라는 여인이었거든요. 이 이다가
프랑스어를 구사하는 어떤 일종의 가정부 같은 개념이죠. 그런 사람을 구해준 거예요. 예. 그게 바로 버지니아 해거드 맥닐이었습니다. 아, 30년 연하에. 그렇죠. 아. 네. 근데 저 여인이 가정부로 이제 들어왔지만 굉장히 지적인 여인이었어요. 영국 외교관의 딸이었고, 네, 그래서 영국 외교관의 딸이었지만 프랑스어도 자유자재로 구사를 왜 웃으세요? 이 프로님 진짜 또. 우리 채팅창에 너무한 것 같아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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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벨라루스의 김명건이라 아유, 네. 설득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저 27살 정도 차이 나는 여인이었는데 예. 30, 또 57일 때 만났는데요. 아들이에요. 네. 아들을 낳았. 아들을 사이에서? 낳습니다. 네. 20살, 낳아요. 네. 57. 네. 진짜 김용건 맞네. 근데 저 버지니아 같은 경우는 남편이 있었어요. 남편이 있었고 화가였습니다. 남편도. 아. 스코틀랜드 화가였는데 존 맥닐이라는 화가였는데 좀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좀 무능력했고 뭐 그랬나 봐요. 그래서 그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예도 있고 하다 보니까 샤갈과 말이 통하는 거예요. 그래 외교관의 딸인데 그냥 가정부가 되고 싶지는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은 뭐 45년도부터 이들의 관계가 시작이 돼가지고 51년도에 결국 맥닐과 이혼을 하게 되고 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샤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벨라가 죽고 나서 한동안 그림을 못 그렸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뭐 예. 책들도 그렇고 평론가들도 그렇고. 근데 그거는 뭐 한동안이 어느 정도냐 라고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한동안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버지니아를 만나고 나서 다시 삶의 활력을 찾아요. 이 사람이. 그래서 다시 이런 그림을 그려요. 아우, 이것도 열정적이네, 뭔가. 네, 파라솔을 쓴 소. 아. 뭔가 아이를 안고 있는 그 신부를 데리고 가는 호위하는 느낌도 나고요. 아. 하늘을 나는 썰매, 다시 중력을 거스르는 연인들이 야, 다시 또 아이, 등장을 하고 시작했어, 있죠. 하는구나. 야. 물론 뭐 색감이 예전보다 어두워졌다라는 식으로 또 누군가는 그래서 벨라와의 어떤 이별의 슬픔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아니, 새로운 연인이 파란색 좋아하는 거. 그 눈 내리는 마을은 눈 내리는 마을도 이 나중에 그거는 이제 10년대 앞쪽에 앞쪽에 1911년 앞쪽이고. 네, 아. 11년 파리 시기를 대표하는. 그래서 뭐 이제 이런 이건 것들이 피카소하고 같이 피카소입니다. 있는 거네? 동시대였잖아요. 샤갈은 정말 피카소를 끊임없이 의식했고 아. 끊임없이 그 라이벌 의식을 좀 가졌어요. 아. 근데 뭐 둘은 어쨌든 서로를 좀 인정을 했거든요. 이거는 이제 도예 공방에서 같이 사진을 찍은 건데요. 결국 둘은 말년에 아주 거장들인데도 유치하게 말다툼을 하고 결국은 이제 죽을 때까지 보지는 않는데 그 말다툼을 하게 된 계기도 너무 웃겨요. 피카소가 자기는 이제 도예라는 어떤 사람들이 좀 거들떠도 안 보던 그때 당시에 그런 분야를 피카소가 사실은 다시 부흥시킨 게 좀 있거든요. 예. 당시 미술계에서. 근데 샤갈이 뒤늦게 그 도예에 관심을 뛰어든 가졌어요. 거예요. 네. 관심을 갖고 이제 뭐 공방을 막 이렇게 돌아다니기도 하고 이러면서 피카소가 따라쟁이라고 그랬구나. 너 또 따라했냐 이런 네. 거구나. 그러니까 이제 기분이 좀 나쁜 거예요. 네. 사람은 진실을 접할 때 화가 납니다. 정말. 그래요? 저 2% 못생겼다 그러면 그냥 웃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본인은 그런 소리 들으면 기분 안 좋지. 아니야, 나 그렇게 괜찮아. 웃고 계시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뭐 샤갈이 이제 뒤늦게 도예에 또 뛰어드니까 그리고 하필이면 자기랑 같은 공방을 막 쓰겠다 이러니까 나대니까 이제 그게 너무 짜증이 좀 난 거죠. 그래서 같이 점심을 먹다가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는 고향을 그렇게 사랑한다면서 왜 너 고향으로 안 돌아가? 이런 말을 하는 피카소가. 거죠. 그러니까 샤갈이 막 지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나치에 대항해가지고 한때 피카소가 공산당에 가입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이력을 얘기하면서 너는 우리 고향을 되게 사랑하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너가 먼저 간다면 나도 가볼게 라고 얘기를 해요. 니나 가라 하와이. 그럴 때 피카소가 기분이 너무 나빠하면서 너는 절대 돌아가지 않을 거야. 왜냐면 너는 돈이 필요하니까 여기서 계속 작품을 팔아야 되니까. 장사꾼 취급을 했구나. 그쵸. 피카소가, 예. 피카소가 먼저 삐졌구나. 넌 예술가가 아니야 한마디로. 말을 넌 장사꾼이야 했네. 이제 이런 느낌인 거죠. 그 이후로 둘은 완전히 절연을 하게 되고요. 샤갈은 나중에 이때의 어떤 점심 정말 그 총만 안 들었지 유혈 사태였다.
뭐 이런 표현을 네, 또 하기도 샤가 진짜 합니다. 돈이 없었나 보다 그때. 그러니까 돈이 없는데 저런 소리를 하면 안 되지. 네, 아이, 시골에서 올라와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럴 수 있죠. 네. 에이, 아이. 그 참. 저렇게 근데 유명한 화가 된 다음에도 하여튼 남자들은 5살부터 쉬운 5살까지 똑같이 유치하게 싸워. 보면. 유치하죠. 정말 유치해요. 음. 네. 아 근데 아까 우리 그 샤갈의 그 두 번째 와이프는 아니죠. 그 사람이랑 결혼을 하진 않았어요. 사실혼으로 이제 아이도 낳았지만 결혼을 하진 않았고 두 번째 결혼은 다른 사람이랑 또 해요? 야. 그거는 그냥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 말이겠네요, 네. 그죠? 네, 그렇죠.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혼인 신고는 그러니까 정식 결혼은 또 다른 사람과 하는 거예요. 예. 이게 결국은 저 버지니아가 먼저 샤갈을 떠납니다. 먼저 샤갈을 떠나고 굉장히 샤갈의 자존심에 좀 상처를 입혀요. 샤갈과 거의 동년배에 가까웠던 그러나 별 볼 일이 없었던 역시 예술가였던 그런 사람에게 남자를 만나서 가거든요. 버지니아가 가고 이제 샤갈은 혼자가 되고 이때 그 딸 이다가 그때 다시 주선을 해가지고 바바라는 여인을 주선해서 주선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돼요. 두 번째 결혼, 세 네. 번째 여인. 네. 근데 저 버지니아라는 여인의 존재는 70년대 초반까지 샤갈의 전기가 나오기까지도 존재가 알려져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50년도엔가 저 샤갈이 재혼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버지니아라는 존재를 건너뛰고 샤갈이 두 번째 결혼을 한 것으로 그렇게 이제 알고 있다가 73년도에 이 전기가 나오고 나서 존재가 알려지게 되죠. 이거는 저 바바라는 두 번째 그 여인이 샤갈의 평판을 아주 철저하게 관리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가 또 없었다. 근데 그 딸은 왜 자꾸 샤갈한테 여성을 이렇게 자꾸 소개시켜주고 그랬을까요? 진정한 효도가 뭔지 아는 거지. 진정한 효도? 아빠가 여성이 있어야 그림을 그려. 이게 그런 거 아니었을까? 하여튼 뭐든. 너무 중요한 그 말씀을 하신 게 저는 그 샤갈이 사랑꾼이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예. 근데 저는 샤갈의 삶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 물론 뭐 이제 이 여인들이었기 때문에 또 사랑에 빠진 것도 있었겠지만 사실은 샤갈에게 더 필요했던 거는 사랑 그 자체였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와이프 그러니까 벨라가 죽고 나서 너무 그렇게 좋아했고. 빨리 돌아설 새로운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거든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효녀네 그냥. 네. 근데 실제로 샤갈이 살아온 어떤 삶을 보면요. 샤갈은 평생 동안 여인의 보살핌을 받았어요. 어렸을 때는 어머니, 자신을 어쨌든 이해해줬던 어머니와 여선 누이들의 보살핌을 받았었고 그 이후에는 벨라의 보살핌을 30년 동안 받죠. 벨라가 죽고 나서는 바로 버지니아가 떠나고 나서는 바로 또 바바. 그리고 그 어떤 전체를 관장했던 것이 딸 이다였던 것이죠. 근데 왜 보살핌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보살핌을 해준 게 아니고 처음에는 벨라를 보살피다가 벨라가 떠나고 나니까 또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나 그러기에는 샤갈이 사실 생활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것들을 챙기지를 좀 앞가림을 잘 못해요. 못했다. 네. 당대에는 돈을 많이 못 벌었던 화가였나 봐요. 나중에는 이제 돈도 벌죠. 그런데 그런 어떤 비즈니스적인 관리, 작품 관리 이런 것들을 모두가 관장했던 것이 딸과 와이프였어요. 네. 그랬어요. 벨라였을 땐 벨라, 뭐 이다였을 땐 이렇게 버지니아였을 땐 버지니아 이런 식이었던 거죠. 그 그림만 그리고 뭐 행복하지 뭐. 네. 그리고 싶은 그림만 그리고. 그냥 그리고 뭐 별다른 직업이 따로 있지 않으면 오빠 나는 뭐해 그러면 너는 그냥 그림 관리해. 뭐 그래 자연스럽지 그게. 한국어로 들으니까 참 새롭네요. 오빠라니 안 하던데. 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샤갈의 이야기를 쭉 해봤는데요. 네, 샤갈은 어쨌든 이런 도자나 잠깐 보여주시면 뭐 스테인드 글라스 나중에 이제 성당에 스테인드 글라스 작업도 하고 뭐 이러는데 스테인드 글라스에는 잘 어울리네 저 그림이. 네, 잘 어울리죠. 이런 것도 그래. 웅장하고 예쁘죠. 네. 여기서도 어쨌든 끊임없이 반복되는 연인 모티프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네. 사랑꾼이었구나. 네. 아니 진짜 뭔가 이렇게 따뜻한 뭐 그런 게 느껴진다니까. 뭔가 이상하게 샤갈은. 사랑을 강조했던 사랑을 사람이었습니다. 강조해서 실제로. 그런지 네.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 샤갈 그림에 그 좋아하는 것 꽂혔겠죠. 같아요. 우리 사랑이 없어서 그래.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왜 터칭을 안 하잖아요. 저런 거에. 그럼
징그럽네요. 예뻐해 주세요. 예쁜 사랑, 그림입니다. 사랑. 네. 야, 샤갈 진정한 사랑꾼이었네. 네. 그럼 그만큼 감정적이니까 또 그림도 그렇게 열심히 잘 그러니까요. 그렸겠죠. 샤갈 그럼 하여튼 저희 집에는 그 모작 비슷한 거 몇 가지 이렇게 사왔거든요. 워낙 와이프가 모마에서 좋아해서. 검은 사각형? 검사형 하나 그려드려요? 샤갈 그림. 아 샤가를 특히 좋아해요? 샤갈을 특히 좋아해요. 오. 샤갈 그림은 진짜 보러 많이 다녔던 것 같아. 그런 어떤 샤갈 감성이 하도 있으신가 좋아해서. 보다. 그 사람마다 그게 있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나는 그럼요. 저는 진짜 옆에 솔직히 말해서 저 샤갈 보면서 진짜 이해 못해서 갸우뚱 옆에서 그러고 있는데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샤갈 그림을. 그래서 뭐가 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근데 본인 아직도 별로 좋지 않아요? 뭐 좀 좋아지려고 하는 것 같아. 이야. 올해는 샤갈처럼 네. 따뜻하게 사랑하면서 살 수 있기를. 네. 아까 그 검은 사각형이 네. 김이었다는. 알겠습니다. 오늘은 샤갈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샤갈.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